그러면 그림책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림책에서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 이제요.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12페이지에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다, 규제를 한다. 그래서 그 지구 단위계 관련된 거와 도시계획 수행 사업 봤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분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는데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고 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걸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성 구역 두 가지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다. 이 내용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별도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금방 본 게 그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뭘 배우는 거냐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도시계획 사업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 뭘 배웠냐면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을 배웠다 이 얘기. 저번 주는 시설 사업을 오늘은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을 봐보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주변에 본다면 강서 마곡지구다라고 하는 부분의 신도시, 그죠? 아니면 주변에 송파 위례 같은 거. 물론 송파 위례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법의 택지개발 사업이긴 한데 비슷한 거니까,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할 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것이지만 복잡하니까 이 개발 사업은 따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복잡하면 일반법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산만해지니까. 그래서 따로 만든 게 그 법이 도시개발법이란 법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고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6문제가 나오는 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것 때문에 아주 여러분 유명해진 게 있잖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소장도 아니고 대장 말이야. 난 처음에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대선 무렵에 야, 저렇게 머리가 좋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었어요. 나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저게 그 서라운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믿게 만든 거지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된 거지 난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 보진 않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합작인 거야.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게 관련인들에 대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 얘기해요. 봤고요. 어쨌든 그게 개발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모아져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앞으로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을 가장 쉽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요. 보통 대부분 말은 그래요. 보존 녹지를 제외하고는 다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하긴 하는데 실제 개발 사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수익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보존 녹지 말고 뭐 주상공이다, 뭐 보존 녹지 제외한 녹지다, 관농자다 다 개발 사업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나오려면 이렇게 미개발된 동네가 토지 구획의 정리의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집 짓기 좋게 공장 짓기 좋게 뭐다 필지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이 사실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과거에 제가 9회 때 시험 볼 때 봤던 이 법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었어요. 이 법의 이름이. 제가 시험 공부할 때 9회 때는. 근데 이 법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세련되게 이름을 바꾼 게 그게 도시개발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토지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이야. 뭐 하기 위해서? 그 위에 건물 지을 때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공장을 짓든 뭐 하든 간에 뭐 하죠? 필지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이 아름답게 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뭐다? 건물 짓는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토지 구획을 대규모로 형질을 변경해서 정리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속된 말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들 미개발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올려가지고 차익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신도시 주상공 일대에서는 말은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는 그렇게 가능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미 도시니까 지가의 상승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렵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만한 땅도 없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일 때는 주로 뭘 하죠?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말은 개발 사업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해 가시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 주택을 짓기도 하고 뭐 공장을 짓기도 하고 상가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거, 산업, 상업, 유통, 보건, 복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이 개발 사업을 얘기하면 근데 쌤 우리 주변에 신도시 보면요 이 개발 사업하고 나면 다들 아파트 짓는데 이게 아파트 짓는 사업인가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파트 짓는 사업이 아니라 이건 토지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이에요. 다만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실시 계획을 인가를 할 때 지정권자가 인가를 할 때 주택을 지으면 관련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공장을 지으면 관련법의 허가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른 법률의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요.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내주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진행하는 거지 뭐다 원래는 이게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개발사업에 실시계획 인가 따로 받아서 획지 만들려고 하고 건물 짓는 건 다 개발법에 가서 따로따로 인허가 받으라고 하면 얼마나 기간이 오래 걸리겠냐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아파트 짓는 것 같지만 실제는 두 단계가 합쳐진 거야 사실 이게. 따지고 본다면. 근데 이 사업의 본질은 뭐다? 토지 구획을 정리해서 형질을 변경하여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게 목적인 사업인 신도시 개발 사업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게 민간 참여자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너무 민간 참여자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배분함으로 인해서 이게 뭔가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게 지금 벌어진 대장동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뭐 속된 말로 그 남욱 변호사는 뭐였어요? 8천만 원 내고 뭐 400억 받아갔다면서? 8천만 원 나도 있는데 400억 주면 당장 낼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 대장동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보상금도 많이 못 받고 심지어 팔고 임대 들어간 분은 더 피해를 본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임대 엄청 비싸요. 그렇죠? 보상은 덜 받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원점부터 다시 해줘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냥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개발법이 상당히 개정이 많이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인가 보다라고 내용들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보는데요. 그럼 그림책은 넘겨보시면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책은 몇 페이지 갈까요? 뒤로 넘겨보시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봅니다. 있어요? 그러면 몇 페이지든가요? 46페이지입니다. 뭐라고요? 46페이지. 도시개발법이죠. 46페이지. 도시개발법. 시작. 도시개발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개발법에 대한 부분을 또 그림처럼 또 하나하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뭔 사업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는요?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도시관리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6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번에 33회에서는 야, 올해같이 쉬웠던 개발법은 없었어요. 올해 개발법은 7문제 중에서 6문제를 맞출 정도, 심지어 다 맞출 정도로 뭐가 된다 쉬웠었어요. 요번은. 맨날 말했던 것만 나왔어요. 난 요번에 개발법이 대장동 사업 때문에 개정된 게 많아가지고 막판에 거기에 내가 쏟았거든요. 10월 달에 마무리 특강할 때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는 거야. 연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이게 뭐 고도리를 쳐도 이게 상대방하고 내가 고수가 서로 돼야지 대화가 되잖아. 제가 뭘 냈, 똥쌍피를 냈네? 그래? 그럼 광을 들고 있겠네? 뭐 이런 마음 있잖아.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발법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정비법은 정말 뭐 완전 상쓰레기예요. 뭐 이렇게 냈나 싶을 정도로 한 3문제에도 못 맞춰요. 기존의 내용 가지고는. 건축은 풀만 했는데 주택은 완전히 미쳤어요. 4문제가 이 뭐야 이거? 이런 문제를 냈더라니까요. 그런 건 18, 19, 20 내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요번에 3.3의 문제는 말하는 것만 알았어도 그냥 21개는 다 고를 수 있는 문제예요. 21개는. 그럼 몇 점이에요? 52.5점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죠. 번호마다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없는 번호 골라 찍으면 6개는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몇 점? 72.5점. 그렇죠? 오늘 글이 올라왔어요. 저 82.5점 맞았어요. 이러면서 올렸더라고 누가. 미쳤나 보다. 읽어봤더니 내 걸 들었대요. 아우 잘했구나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말을 잘 들은 분들이야. 그래서 애매한 거는 답 체크하지 말고 남겨놓고 내가 정확히 풀 수 있는 것만 완벽하게 풀고 마지막 OMR 카드 본 다음에 없는 번호 골라 한 번에 찍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어려운 거 알라 그러지 말고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고액계들. 그럼 봐요. 개발 사업에 대한 정의 봐볼까? 왼쪽 밑에.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구역에서 시작.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형합한 거 봐요.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개발 사업은 새로운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인데 유통단지는 말이 낯설어요. 그렇죠. 마트도 아니고. 그렇죠. 원래는 우리 신도시는 주거단지를 만드는 걸 주로 목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주거단지만 만드는 걸로 했다가는 택지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서울은 아니지만 성남 판교 아시죠? 판교 한참 말 많았잖아요. 그죠? 판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있는 택지 개발 사업이었는데 거기에는 주거와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때 슬로건이 뭐였었냐면 강남 대치동, 교육 8번지, 교육 1번지를 만들겠다. 강남 대체 신도시. 이랬더니 별로 교육적인 건 안 들어가고 정보통신 관련된 무슨 네이버나 이런 데가 주로 들어가서 이제 보통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송파 위례 같은 경우는 주거와 문화 콘텐츠, 레저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신도시를 만드는 목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강서 마곡지구는 정말 도시개발 사업인데 마곡지구 아시죠? 목동 옆에 김포 옆에 있는 거 거기는 주거와 그리고 청정산업을 플러스해서 하는 목적으로 만든 신도시였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도시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걱정이 뭐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문재인 정부 때 주택의 공급량과 지금 정부의 주택의 공급량은 차이가 없어요. 사실. 거의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집이 부족해 난리가 났고요. 지금은 집이 남아도록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택의 절대적인 양과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뭐하죠? 수요가 줄으면 오버 공급이 되어지는 거고 수요가 늘으면 부족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거죠. 그렇죠. 저번 정부의 마지막에 공급량 막 몰아내고 신도시 막 발표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착공은 안 했지만 지금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요가 확 줄었죠. 이유는 뭐 때문에? 금리 때문에. 나중에 제가 정비 사업할 때 얘기하지만 이 조합원들 거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고 나중에 에러 날 걸 대비해서 남겨놓은 집들이 있어요. 혹시 에러 나서 줄 집이 없을까봐 남겨놓은 여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류지라고 해요, 우리가.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할 때. 근데 그 남는 주택을 나중에 입찰 붙여 팔면은 아주 비싸게 팔아먹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데 그 보류지가 10차례 넘게 유찰되고 있어요, 지금요. 1억, 2억을 다운해도 안 팔린대요, 지금. 난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강남 3구에서. 그죠? 지금 내가 30억만 있으면 저걸 잡아놓으면 조만간 50억이 될 텐데 뻔히 보이는데 30억이 없어요. 3억도 없어요. 8천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나 죽을 것 같아요. 뻔히 아는데. 이걸 미리 예측했다면 현금을 만들었겠지. 어떤 방법 쓰든 다 만들어 놓고 없으면 방법이 없다. 어쨌든 그래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한마디로 이랬던 동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의 내용이다? 당연히 앞에서 배웠듯이 도시를 뭐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계획해서 정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 거고, 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랬던 동네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뭐 나중에 가면 또 제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볼 겁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관리 계획에 위에 무슨 계획이 있죠?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그 위에 광역도시 계획이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광역도시 계획상 이렇게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다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대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렇지. 이제 아는구나. 상위 계획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지침이 되는 기본 계획과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지 상위 계획을 무시하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다? 도시관리 계획부터 다 연결된 내용들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2페이지 그림 알아야 되고 8페이지 목차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다 연결된 거라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나중에 4월 달쯤에 체계도가 나오면 한 방에 보여줄 거예요. 한 판에다가. 이게 큰 종이 있어. 거기다가 9장 접어가 드릴 거거든. 그렇죠? 그럼 그때 보면은 그때 알 수 있을 거야. 이해 가시겠죠? 한 방에 볼 수 있게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개발 사업이라는 걸 뭐다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순서부터 기억하셔야 돼. 사업법은 순서 모르면 끝납니다. 일단 봐봐요. 오른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먼저 순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 구역을 정합니다.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한다.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 정한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사업하려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만들잖아요. 뭐라고요?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왜 계획을 먼저 만들까요? 계획을 먼저 만드는 이유는 착오 없이 하려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획을 만들 때 여러분은 요 동네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인구가 들어와서 살게 될까? 그렇죠? 인구 수용 계획을 일단은 만들 겁니다, 아마. 그럼 인구가 만약에 뭐 10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 거기에 맞게 교육, 보건, 복지, 의료 등등 각종 내용 등을 집어넣을 거 아니겠냐고요. 거기 맞춰서 구역에 뭐다 레인지를 잡아야지. 아니 인구는 10,000명 들어오는데 10만 명분에 대한 기반에서 확충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송파 같은 경우가 한 680만 정도 됩니다. 680만 제곱미터. 그 정도 되면 대부분 10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강서 마곡이 350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만 명 정도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도시가 들어온 구가 인구가 폭등을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송파구가 서울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70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강서구가 69만이에요. 68만. 두 번째입니다. 원래 노원구가 원래 거의 1, 2등이었는데 노원구에 신도시가 없는 바람에 그렇죠. 4등인가로 밀렸어요. 지금 4등인가로. 강남구가 올라와요. 요즘 계속. 강남구 60만이 넘었대요. 강남구가. 그러니까 부자 겁나 많은가 봐. 그렇지. 강남구니까 57만 8만이었거든요. 59만 몇천 가도 60만이야. 와, 이유는 교육 때문이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근데 강남 8학군에 대학 가면은 좋은 대학 갑니까? 가요. 가야지 빨랑 강남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 아셔야 돼요. 좋은 대학까진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야. 좋은 대학 나온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증명이 있잖아. 그래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 정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정하냐면은 지정권자가 누구냐라고 나오는 거죠.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과 국장이 정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큰 덩어리만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어요. 뭐라고요? 형아 펜칠 해. 이렇게 형아 펜칠.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뭐하죠? 실시계획을 만든다. 기본 구조. 한 번 더.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면 이제 섹터가 정해졌으니까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실시 정하는 거죠? 그럴 때 시행자가 누가 될 수 있냐면 공공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민간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공은 누구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자가 공공의 4인방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개발사업은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섹터가 더 생깁니다. 앞에 없던 거죠. 정부 출연기관. 그렇죠? 대표적인 게 국가철도공단 같은 게 있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있는데 아니어도 돼. 일단 여기는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섹터가 더 늘었다. 앞에 시설사업에 비해서. 알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말은 안 했었거든. 이해 가시겠죠? 뭐라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기억나죠? 공공기관은 LH 같은 거. 지방공사는 SH공사. 저번 주도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정부 출연기관 추가됐고 또 민간자로서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등등이 있다. 됐죠? 총 시행자는 11가지인데 지금은 됐어요. 그냥 소유자, 조합 등의 민간 시행자가 있구나. 그 정도만.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 개발구역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받고 실시계획 만들었지. 뭐가 돼? 그러면 내용에서 이제 뭐가 되어진다? 내용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업의 시행 방법. 시작. 사업의 시행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시행 방식은 일단 봐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사업 전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 방식은. 봐봐요. 사업이 있기 전 토지인 종전 토지를 강제로 뺏어와요. 그렇죠? 공권력 행사에서 뺏어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해요.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시작.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작.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노래예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정말 많이 떠올라요. 그렇죠?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니어도 수용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뭐 지정권자인 국장이 뭐 깡패입니까? 아무거나 제한대로 수용을 하게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너무 국민의 권익이 침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용하려면 뭐가 들어가죠? 수용하기 전에 보상금을 먼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expensive. very very expensive. 혼돈이 다가이 됐어. 그렇죠? 너무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소유자야 네 토지 너무 비싸서 수용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 동의해 주면 사업 전에 있던 토지와 같은 가치의 사업 후의 토지로 내가 잘 사업해서 바꿔줄게. 동의해 주겠니? 이런 식으로 환지 바꿀 환 땅 지자를 써서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준다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환지 방식. 그래서 우리가 수용 방식과 대별되어지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용하는 게 어려워.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럼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 토지로 바꿔주는 환지 방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다? 환지 방식은 장점이 초기 수용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면 이 나중에 사업으로 얻을 개발 이익을 다 개개의 소유자들이 먹어요. 전혀 공익으로 환수가 안 되는 거죠.
수용 방식으로 해 또 아까처럼 민간 참여에서 돈 끌어오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환지 방식은 전혀 안 돼요. 개발이익 환수가. 그게 문제고 또 하나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들이 수용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살아있어 죽어 있어? 살아있는 자 가만히 있어 입을 나불거려?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얘 말 되게 많거든. 그래서 입을 꼬매놔야 돼요. 그렇죠? 입을 꼬매놓는 게 뭐냐? 동의받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뭐 할 때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2분의 1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처음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오른쪽 맨 위에 보이지 개발 계획 있잖아. 오른쪽 맨 위에. 그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뭐다?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져요. 환지 방식은. 이해 가시겠죠? 이거 참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개발 계획 만들 때부터 이런 동의를 받아라. 하지만 시행자가 누구면 아까 봤듯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면 가장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자니까 아무리 환지 방식이어도 그런 동의는 안 받아도 돼. 뭐라고요? 국가 지자체 제외. 가운데 밑에 써 있죠.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 자 치워야 보여. 뭐라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일부분은 수용하고 일부분은 환지하는 뭐 할 수도 있다?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혼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말이야. 혼용 방식. 이게 바로 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뭐였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면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장기미 집행 조치 받잖아요. 지금은 뭐가 되죠?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 방법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고 섞어서 할 수도 있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머릿속에 계속. 이게 사업마다 절차가 다르거든요. 다음 주에 정비 사업은 더 복잡해요. 왠 줄 알아요? 건물이 있거든. 여기는 주로 건물이 없는 땅이지만 거기는 주로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정비 사업은. 더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법이라는 과목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를 모르면 굉장히 안개 속에서 헤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또 되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반은 감고 두 팔 들어봐요. 목 좀 돌리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눈 좀 떠보세요. 난 가나 축구할 때요. 전반전을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내가 보면 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안 봤어. 그래가지고 안 보고 책 보고 막 원고 쓰다가 전반전 끝날 때쯤 돼가지고 뭐하죠? 틀라 하다가 바빠서 안 틀었는데 갑자기 동네가 들썩거려. 와! 이러는 거예요. 넣었구나. 앉아 있었죠. 근데 또 와! 이래. 그래서 오라? 그때 들었어. 2대2더라고요. 그렇죠? 오, 얘 웬일이야? 그래서 막 치킨 시키고 막 앉아가지고 먹다 이러고 있는데 바로 또 한 골을 넣대요. 그리고 지더라고요. 아우, 신경질. 봐봐요. 잘하긴 잘했어요. 그죠? 요번에 확실히 보면은 수비적인 측면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어쨌건 포르투갈 뭐 이길 수 있겠죠. 어제 알아요? 프랑스 졌대요. 졌대. 호주인가한테. 호주가 올라갔어. 프랑스랑 둘이. 우와, 모르는 거야. 우리 이길 수 있어. 포르투갈. 포르투갈 이길 수 있다니까. 이번에 금요일날 우리죠. 영어 좀 합시다. 올라가. 우리하고 누가 올라가는 거야? 포르투갈 올라가는 거야. 우루과이 개밥 됐어 지금. 못 올라가. 내가 봤을 땐. 기다려봐. 공부도 관심 없고 축구도 관심 없구나. 그러면 개발 계획 봅시다. 아까 봤습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을 진행하자. 그럼 봐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뭐 하냐면 우리가 개발의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 순서가 뭐가 될까요? 사업의 순서상 요 기존에 뭐하죠? 필지 구획이 아름답지 못한 이런 동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을 정하는 거죠. 일단 순서가.
섹터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시행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개발 계획부터 만들자 이 얘기인 거야, 지금 상태가. 아셨죠? 순서 기억하시고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작.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어디를 가든. 그 말 기억나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개발계획에 대한 뭐다? 수립기준도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뭐가 돼? 금방 설명한 바와 같이 당연히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보다 개발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역을 정하라 이 얘기거든 지금. 순서가. 이해갑니까?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만드는 거니까 개발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인 거야 지금. 됐죠?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야지 착오 없이 하지. 계획을 만들어야지. 근데 봐봐. 한 가지 이해 좀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봐봐요. 당의 동네가 녹관농자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여기는 지금 내용에서 건물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까? 없는 동네입니까? 없는 동네죠. 그럼 봐봐요. 건물이 많지 않고 토지의 가격도 저렴하겠죠. 그러면 필지도 보통 작아요, 커요? 땅이 싸면 커요. 그럼 소유자도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럼 복잡하겠어요? 덜 복잡하겠어요? 거의 안 복잡하지 여기는. 그러면 이런 동네에다가 굳이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구역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복잡하지도 않은데?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냐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만들어도 지장이 없겠다. 엄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럼 봐봐요. 그럼 복잡하지 않으면 구역 먼저 정해서 나중에 계획을 만들면 그만큼 신속해지거든요. 계획을 먼저 만들면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사실은요. 검토가 아니라 수년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급한 대로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스피드한 사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디일 때 녹관농자 지역이라고 한다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 주의하셔야 돼. 보전 녹지는 빼요. 왜 빼냐면 보전 녹지는 개발사 못합니다. 유일하게. 형 앞에 거 봐요. 보전 녹지 X. 거기 보이죠? 형 앞에 거요. 보전 녹지는 개발사 못합니다. 왜냐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도시 만든 데 가보잖아요. 가보면 뭘 느끼냐면 이상하게 중간중간 손 안 대놓은 구릉진 낮은 산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건 다 보전 녹지예요. 그게 없으면 신도시에서 숨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 녹지만큼은 개발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도시 외의 지역 관농자 여기는 구역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연 녹지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개발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겠죠. 지금은 다 안 외워도 돼요. 1, 2, 3번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는 나중에. 지금은 말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말 안 하는 이유는 뭐다? 말하면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래 좀 봅시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아까 얘기했었죠? 환지 방식이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라. 왜? 쫑알쫑알 말이 많으니까. 개발 계획 만들 때부터. 하지만 누구는 관계없다고 했을까? 별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그런 동의는 필요 없거든요. 정말 잘 나와요, 이거. 시행자 중에 국가지자체이면 개발계획 만들 때 아무리 환지 방식이어도 그와 같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출된 것만 정말 수도 없이 나와. 또 나왔잖아, 이번에 33회 때. 그렇죠? 몇 번 나왔나 모르겠는 부분입니다. 33 또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작년 교재에 비해서 이 부분 참 많이 정리 잘 됐는데요. 어쨌건 오늘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구체적인 내용 등이 있는데 이건 지금 할 내용은 아니야. 나중에 1, 2월 달 되면 얘기할 겁니다. 나머지는 됐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들었으니 뭐다? 개발 계획을 만들었으니 뭐 하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구역을 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원칙은 개발 계획을 만든 다음에 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인 거니까 도시개발 구역을 누가 정하냐는 거죠. 이럴 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이 부분을 아냐는 거지. 라고요?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지정권자는 시작. 누구입니까? 지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자고 있는 사람. 봐봐요. 눈을 떠봐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봐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일단 어떤 효과가 생기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개발 사업은 왜 할까요? 앞에 이제 봐봐요. 아까 앞에도 글 나왔었는데, 개발 사업은 왜 하는 거냐면, 사실은 도시를 만들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어지면, 당의 동네를 뭘로 간주해 버리냐면, 그냥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뭐라고요?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어지면, 원래 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야. 사업이 훨씬 더 편해지겠죠. 하지만 주의할 게 많이 물어보는 게 하나가 이겁니다. 다만 동네가 취락지구 등일 땐 제외가 돼요. 도교 기억납니까? 취재진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 취락지구. 묻어봐요. 취락지구 어디 정했지? 녹관농자의 자연취락과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이었잖아요. 그러면 녹관농자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를 위해 도와준다는 얘기야. 산속에 집 질 수 있게.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 아무리 취락지구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도 거기를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게 과거엔 참 잘 나왔는데 요즘엔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지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간주하겠다. 하지만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된 것이면 제외하겠다. 그 정도만 일단 이해해 보세요. 다음 주에 또 1일 학습 볼 때 제가 또 뭐하죠? 문장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어봐요. 취락지구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취락지구는 산속에 집 짓고 살기 좋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도시를 만드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보십니다. 돌아가 봅시다. 그럼 요거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효과. 뭐라고 나와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간주를 하고 취락지구 등에 대한 부분은 뭐다? 제외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얘기죠. 시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고 이건 완전 중요합니다. 지정권자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온다고 이해하시고 잘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근데 33회 때는 살짝 소외당했죠. 나와야 되는데 개정된 것도 있는데 안 나왔어요. 전혀 개정을 안 보신 것 같아. 이번에 개발법 내신 분이.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일단 우리 송파위례 아시죠? 송파위례를 도시개발 사업이라 가정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송파위례가 보통 어디 걸쳐 있어요? 서울특별시 송파에 있고요. 그 다음 성남시에 있고요.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은 도시개발 구역을 과연 누가 정할 것인가?
원칙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정합니다. 알바 말해. 시도 대도시의 시장.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도시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라 한다면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그러고요.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형합행 긋고. 근데 만약에 그 협의가 되지 않아요. 불협이 됐다면 너무 중요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가 안 됐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협의가 안 됐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시작. 협의가 안 됐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봐봐요.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봐봐. 국가가 실시할 필요 있다면 당연히 국장이 정하겠지. 국가가 실시할 필요 있다면 당연히. 그 다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다면 국장이 하겠지. 그러면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할 거는 뭐냐면, 처음이지만 이건 얘기할게요. 2번과 3번이에요.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그러면 1번하고 4번, 5번은 누구든 봐도 알 수 있는 건데요. 2번, 3번 잘 볼 거 봐요. 키워드가 후단 부분에 요청이라고 나와요. 요청 키워드. 그 다음에 제한이라고 나와요. 그죠? 도시개발구역도 제한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럼 봐봐요. 요청이란 말이 있으면 앞쪽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외워요, 그냥. 요청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인데, 한 가지 궁금증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굴 얘기하는 건가? 써봐봐. 무슨 장관이에요. 뭐라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미는 뭐냐면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써요, 빨랑. 요거 중앙이란 말 뽑아서 쓰라고. 장관이라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들어봐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을 했어요. 이해됐죠? 그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이 얘기예요. 또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주시의 문화단지와 문화재 보호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도시개발구역 정 요청을 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미는 무슨 장관급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말한 게 지금 다 기출문제예요. 이해갑니까? 요청이라고 나왔는데 지방공사가 요청을 했다, 지자체의 장이 요청했다, 안 돼요. 그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입니다. 그렇죠? 단어를 외워야 돼. 이거는 처음부터 구분하셔야 돼. 그냥 정해진 거야.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주의할 거. 또 제한이란 말이 보이죠? 그럼 아무나 제한했을 때가 아니라 시행자 중에서도 아까 했지. 공공기관장, LH 같은 거,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고 제한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건 제한이란 말이 보이면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제한이란 말이 있으면 누구?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만 얘기하는 거라고. 일단 이걸 외워놔야 1, 2월 달에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다음 대화를 하려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구분이 가능해. 근데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 뭐가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이 2, 3번 가지고 지방공사가 이러고 잘 나와요. 지방공사는 국장지정사유에서 요청권도 없고 제한권도 없어요. 뭐라고요? 지방공사는 국장지정사유에서 요청권도 없고 제한권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이지만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라 써요. 멍하니 있지 말고. 뭐라고요?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돼요. 됐죠? 그 얘기들 보시면 돼요. 됐어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한다?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이러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 및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 및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너 얘기해 볼게요. 다음 주에 재개발 정원수 배울 거예요. 정비사업. 그럼 물어봐요. 정비사업에 가면 또 정비구역을 정해요. 그럼 정비구역은 지금의 지정권자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한마디로 봐봐요. 따라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은 시작. 나라의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정비사업은 국장이 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쓰지 마. 다음 주에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 개발 사업은 사실 나라 사업인 거예요. 국가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장이 하는 건데 너무 많으니까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 니네 동네 아는 니네가 하라 그거야. 시도 대전. 원래 예전엔 국장만 했어서 내가 공부할 때 토지구역 정의사업법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달랐었지. 법은 계속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분위기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이해하셨죠? 같은 거거든. 이게 시도, 대도시, 시장, 국장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할 얘기 아니야. 나머지 다 얘기하려면 이것도 1시간은 걸려.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지정권자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지정권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확인해 보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그래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노래방을 못 가서 그래 내가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은 됐고요. 내용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 밑에 보시면 봐요. 절차는 나중에 얘기하고 분할 결합 좀 봐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은 분할에 정할 수도 있고 결합에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할 결합에 대한 부분도 은근히 잘 나오는데 봐요. 도시개발구역은 분할할 수도 있다. 결합할 수도 있다. 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면적은 봐요. 각각 1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을 분할에 정한다고 한다면 분할에 정할 때 분할되고 나서 각각 1만 원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문제 이러고 나온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면 뭐하죠? 분할할 수 있다. 아니지. 분할 후 각각 1만 이상은 돼야 되는 거거든. 적어도. 이해가셨죠? 또 뭐 할 수도 있다? 서로 떨어진 거를 합쳐서 하는 게 결합이에요. 연접해 있는 걸 하는 건 결합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걸 뭐하죠? 붙여하는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봐봐요. 서로 결합,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묶어가지고 뭐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할 수도 있는데 결합되어지는 거 뭐하죠?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결합되어지는 게 1만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결합되어지는 것도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뭐 했다? 도시개발구역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말해. 도시개발계획을 만들어.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했습니다. 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뭐 해야 될까요? 개발계획을 만들어 구역 정했으니까 이제는 시행자가 누군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시행자가 그럼 누구입니까?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단계로. 자꾸 얘기하지만 사업법은 절차 못 외우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자 이 얘기지. 시작. 봐요.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 보면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시행자 및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이제 2장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시행자 및 실시계획. 당연히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만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봐요. 처음이니까 시행자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이 뭔지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이 시행자의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부분도 좀 물어보긴 하는데, 우리 3.3 이 문제를 나왔어요. 와, 이 문제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행자는 어떻게 시행자가 되어지냐면, 아까 봤던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됩니다.
아무나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되는 거고, 시행자의 종류는 총 11가지의 시행자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나오는 부분 특히나 봐봐. 공공의 시행자로서 뭐가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까 환지 방식이어도 동의 필요 없다고 했던 거. 그 다음 공공기관인 시행자. 대표가 바로 뭐다? 토지주택공사, LH. 부동산 관련된 거.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한 게 랜드하우스, LH만 공공기관으로 개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은근히 개발 사업 많이 해요. 수자원공사가. 그렇죠. 안산 가면 고산 신도시 아시죠? 거기가 수자원공사가 있어요. K워러, 수자원공사 얘네가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얘네도 은근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이런 자들이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인데, 저는 이거 외울 때 토주, 수농, 관철매라고 외워요. 뭐라고요? 토주, 수농, 관철매. 뭐라고요? 토주, 수농, 관철매. 뭐 아직은 됐어. 나중에 오면 되니까. 뭐라고요? 정부 여러분 공공기관이 13군데나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토주, 수농, 관철매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다른 앞에서 봤던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없었는데 정부 출연기관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근데 정부 출연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국가철도공단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한정해서만 시행자가 됩니다. 뭐라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한정해서만 시행자가 돼요. 국가철도공단. KTX 관련된 데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어디입니까? 지방공사는 우리 SH, 서울 같은 경우면, 구리면 구리도시개발공사, 의정부면 의정부도시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지자체마다 공기업을 만드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방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올해 시험 답이었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원은 개발 사업의 시행자와 거리가 멀죠. 이걸 안 배웠다고 하면 됩니까? 상식적으로. 부동산원이 뭐 하는 데예요? 부동산 뭐 맛있게 만드는 데인가? 봐봐요. 부동산원은 우리 알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 그쵸? 주택 가격, 이런 것들 공시하면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통제하는 기관이 있어요. 옛날엔 감정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다? 부동산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한국부동산원. 따라서 여기는 평가, 공동주택 가격 공시 이런 거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시행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에 33의 기출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이걸 답으로 낸 걸로 봐서는 이건 평가업 관련된 부분 사람이에요. 누군지 내가 알아. 느낌이 빡 왔어. 내가 요번에 이런 썩을놈 새끼 같은 이라고 뭐라고요? 문제를 개떡같이 내고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나보다 어려. 이런 나쁜 놈. 어쨌든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이게 부동산 이게 업계에도 뻔하거든요. 우리 뭐 부동산 공법권 강사 뻔하듯이 뻔해. 누가 냈는지가. 내가 알아보고 있어. 지금 루트를 통해가지고 있어. 얼른. 어쨌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은 시행자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시행자와 하는 부분은 뭐다?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단체,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냐면요. 전부환지 방식일 때. 그거 아세요? 우리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지는 환지 방식인데 일부는 수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환지할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A부터 Z까지 모든 소유자가 사업 전 토지에서 사업 후에 토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다 소유자인데 다른 자가 왜 시행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전부 환지 방식이면 그래서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단체인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기본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합니다. 들어봐요. 지정권자는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렇죠? 근데 전부 환지 방식이어도 지정권자는 LH를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해가셨죠? 소유자 조합이 다 전부 환지 방식인데 왜 다른 데를 정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등등등 민간 시행자가 한 7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건 안 외워도 돼요. 안 나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틀리면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그거 아세요? 나올 수도 있는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100번 봐야 한 번 나오는 걸 봅니까? 어디 뭐 산으로 가려고? 우리는 10번 시험 보면 10번 나오는 걸 보는 게 목표인 거예요.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붙는 게 목적이야. 학문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혹시 여기 뭐 학문 연구하러 왔던 분 있다면 잘못 온 거예요. 대학원으로 가야 돼요. 가서 공부하세요. 그렇죠? 대학원은 안 가르쳐줘요. 지가 공부하는 거지. 그렇죠? 가보시면 말아요. 개뿔도 가르쳐주는 것도 없어. 말하고요. 어쨌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시행자 종류. 나중에 되는 글이고요. 사업의 시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자를 지자체 등이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아주 머리 많이 아플 내용인데요. 지금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원칙적인 시행자 종류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행자의 기본 종류 요거만 기억합시다. 말하지 않은 거 하지 말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말한 것만 반복해봐요. 그게 방법이야. 그래야 1월 달에 넓히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알겠습니까? 오른쪽에 갑시다. 그러면 시행자 누군지 봤으니 다 했어요.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해요. 좀 봅시다. 간단히 몇 개만 볼게요.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봐봐. 실시계획이 위에 무슨 계획이 있어? 잠깐.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했지. 그러면 실시계획 위에 무슨 계획이 있어? 개발계획이 있을 거야.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거니까 상위 계획이 개발계획인 거지. 그럼 개발계획에 맞춰서 실시계획을 만들어야지. 됐죠? 그러면 개발계획 위에 뭐가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거고 그 위에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있겠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상 개발사업을 하는 거니까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부합해줘야 되고 실시계획은 그 위에 있는 개발계획에 부합해줘야지. 순서만 알면 돼. 순서만 알면. 외울 거 한 개도 없어. 알겠습니까? 국토계획법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야 사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 실시계획상을 하고 그럼 뭐야? 누구에게 인가를 받을까? 하나 제가 포인트 줄까요? 개발법은 그냥 다 지정권자예요. 오늘 배우는 거 중에 내용은 다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가 아닌 게 개발법에 외워야 할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말하지 않은 건 그냥 다 지정권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법은 권한자는 쉬워요. 정비법에 가면 권한자 복잡해지는데 개발법은 그냥 모르겠으면 지정권자라고 이해하시면 90% 맞는 거야. 그럼 물어봐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 조합의 인가는 지정권자가 한다. 오,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야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다. 한번 말해. 지정권자의 인가. 시작. 지금은 그 정도만. 그래서 인가권자가 누구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고 개발계획에 맞게 해야 되고 지정권자 인가를 받는구나. 요 정도 키워드만. 그래서 뭐하죠? 작성해서 이에 대한 부분에 인가를 할 때 그 정도만 간단히 이해해 놓으세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은 필요 없다라는 것만.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럼 봐요. 시행자가 누군지 받고 실시계획 만들었어. 근데 그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 조합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면 따로 또 언급을 하고 있겠죠. 시행자 중에.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 조합. 그렇죠? 조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요. 이 조합도 매번 시험에 나오는 매년 기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시간 좀 됐으니까 쉬었다가 조합부터 얘기해 봅시다.